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는 실적, 다음 주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큰 대외 변수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따라 웃고 웃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실 텐데 일단 오늘 금요일장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시간은 등락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28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4% 떨어진 채로 690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런 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도 든든한 네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창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저희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장시작 전 저희가 챙겨봐야 할 이슈들도 있을 텐데요. 자세한 포인트들 짚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 발표로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제 우리 시장에는 기분 좋은 훈풍이 불었습니다.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을 연출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1.74%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3분기 GDP 성장률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의 주가가 $100 아래로 추락하면서 또다시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코스피는 0.03%, 코스닥은 0.69%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자세한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확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재용 삼성 회장의 승진 소식에 힘입어서 삼성그룹주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거래일 동안 상승하던 흐름을 끊고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섰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3분기 어닝 쇼크의 여파를 늦게나마 내보인 SK하이닉스가 4% 넘게 주가를 끌어내렸고 또 한편 2차 전지 관련주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까지 나오면서 삼성 SDI가 어제장 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삼성 SDI가 어제장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4% 가까이 주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93% 상승한 54만 5천 원 선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3% 빨간불을 켜내면서 88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이 2.16%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으로 이름을 넣었는데요. 네이버는 강보합 마감했지만 11위로 밀려나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셀트리온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우위의 장을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75%, LG화학이 0.5%, 현대차가 0.31% 끌어올리면서 강보합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와 셀트리온은 1%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는 6만 7천 원 선에, 셀트리온은 19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무려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오르면서 강세를 연출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는 모든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빨간불을 켜낸 가운데 2차 전지주의 강세 속에서 에코프로비엠이 7.36%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이 보합권에서 오늘의 주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LNF와 HLB는 0.23%, HLB는 무려 8.63% 큰 낙폭을 키워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0.98%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14만 4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리노공업이 홀로 내리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리노공업이 역시나 1.08%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보합권에서 38,700원에 그리고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0.36%, 0.9%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보는 0.96%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21만 5,7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동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했었지만 특별한 호재가 없었고요.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상승 종목들을 위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코스피 200지수 구성 종목 중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유가까지 끌어올리면서 SK이노베이션이 10%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내년 2023년에는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됐는데요. 오늘장에서는 0.59% 약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7만 선이 붕괴되면서 16만 9천 원 선에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를 1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9.69%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67,9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스피 특징주 하나솔루션입니다. 어제장 7%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태양광 모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그런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어제장 7%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0.39%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5만 1,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대성 파인텍입니다. 마그나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어제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마그나가 미국 미시간주 남동부 지역 3곳에 5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것으로 나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기록됐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1.37% 상승폭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87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드래곤플라이가 어제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한다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죠. 한편 전문가들은 이 권리락 착시 효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 9.7% 역시나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1,3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키웠던 산돌인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산돌의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는 2만 4천 원 선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었지만 결국에는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13.66%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파란불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92% 하락하면서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모두 상승 마감했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약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간밤 유럽중앙은행은 9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요.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10월 2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여파로 나스닥 지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어떨지 체크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좀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에 웃고 우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는 또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이전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함께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상황 빠르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모셔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출발하고 있는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약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하네요. 약세를 좀 보이면서 양대지수 지금 현재 0.5%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증시는 외부 요인이 그렇게 좋진 않죠.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부진인데, 우선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약간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지금 다른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지금 하했던 숫자 때문에 애플의 효과는 거의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경계 심리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한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금융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고 어떤 관망하는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좀 볼까요? 자,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좀 선방하는 업종이 어제 이어서 이제 의료 종류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D 바이오센서가 좀 1.56%, 우진이 0.72%, 미래산업이 0.57%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1.31%, 삼성화재가 1.27%, 흥국화재가 1.02%, 삼성생명이 0.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상승폭이 크다라고 좀 볼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의약품 업종도 지금 시장대가 좋습니다. 오늘 삼진제약이 7.83%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삼진제약 외에 일성신약이 2.22%, 하나제약이 2.09%, 그리고 동아ST가 0.75%, 대웅이 0.7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대비해서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제지가 1.08%, 한솔제지가 1.08%, 한창제지가 0.68%, 삼적펄트가 0.6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운송장비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I만자 3.04%, 대창단조가 2.95%, 그리고 SM100셀의 좀 상승세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HI만도에 대한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오죠. 우선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64,000원까지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전기차 업체와 또 로컬 업체의 중국 셧다운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HI 만도 같은 경우는 계속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아차, 현대 기아차 출고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실적이야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약간 일회성 요인이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HI 만도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분기도 그렇지만은 3분기 때 또 중국 매출은 셧다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우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선반영 부분은 어떤 저가 매수를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대우조선해양이 1.66%, 세종 오토모티브가 1.57%,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96%, 대우에이텍이 0.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의 업종 지수를 제외하고는 통신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대명에너지가 2.67%, 우원개발이 2.68%, 금화 PSC가 2.02%,
특수건설이 1.19%, 일진파워가 1.15%, 국보디자인이 0.89%, 베누홀딩스가 0.71%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이 코스닥 업종에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해주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이포바인이 2.02%, 한네트가 1.39%, 세종텔레콤이 1.04%, 한국정보통신이 0.3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코스피 200 종목을 지금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3개 종목을 제외하는 전부 다 하락, 아니면 보합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01%,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0.19%, SK하이닉스가 3.44%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어제 이어서도 좀 계속 좀 나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부분은 증권사마다 좀 약간의 좀 많이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3분기, 4분기 중요한 게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하반기 때의 3분기,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4분기 때도 사이클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감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산량 공급 조절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사이클이 온다라고 또 단정 짓기도 좀 뭐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미국의 인텔의 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적극적인 SK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M&A나 이런 사업 부분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역시 저가 매수 관점은 항상 SK하이닉스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0.8% 상승, 삼성바이오로스가 어제 실적 좋았죠. 그리고 삼성 SDI가 0.6% 하락, LG화학이 0.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이제 S오일이죠. 지금 3.3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S오일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특히 화학 부분 쪽에서의 좀 하락폭에 화학 부분 쪽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제 너무 생각보다는 예상 추정치를 좀 낮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 화학 업종 같은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4분기가 약간 비수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반등시키면서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한다면은 S오일의 4분기 실적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오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오늘 한번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하네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2.07% 상승, 세트론헬스케어가 0.58% 하락, LNF가 1.59% 상승, HLB가 0.2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위메이드의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위메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와머화폐죠. 미믹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위메이드 자체적으로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위메이드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요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때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잠깐 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위메이드 외에는 지금 거의 2%의 등락폭이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오르고 내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적인 주들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 움직이고 있는 양상을 좀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잔잔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FOMC 일정도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미국 증시의 경기의 바로미터 부분들이 이제 GDP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첫 플러스 성장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턴어라운드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시장은 강세 기조가 나름대로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다우존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조정 장세는 좀 있다 할지라도 현재 한국 증시가 현재 낙폭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또 고환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매수세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부분들이 경기 지표의 어떤 호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빅테크 어떤 종목군들이 약간 실적은 안 좋았죠. 근데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떤 빅테크 실적들이 좋지를 못한 상황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좀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문제는 아니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우존스의 이제 차트의 이제 질적 분석을 잠깐 보시면은 한번 크게 어떤 그 하락을 했고 되돌림을 주었던 이 가격선이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죠. 이중바닥 그리고 이 추세 반전. 제가 이때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이제 추세 반전이라 했고요. 그리고 이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다음 주는 약간의 그 조정 장세 부분들이 연출이 될 수 있지만은 큰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 관련된 차트의 모습인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 1440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이게 이제 선행적인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에서 한 달간 행보를 보이다가 추세 이탈이 최근 2, 3일 사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갑자기 이제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완만한 하락세 부분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 요인들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거래소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의 그 어떤 흐름처럼 여기서 쌍바닥에서 이 박스권 다시 말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현재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넥라인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2440, 2400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다운 조정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2단으로 해서 2,550까지 이번 목표치를 제시를 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오늘 종목별로 흐름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현재 실리콘2, 다시 말해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현재 그 외국,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환율이 고공행보를 하면서 역외 직구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실리콘2라는 종목이 첫 번째 상황까지의 조정 뒤에 다시 한번 2단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들이 현재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이제 5일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관심권을 좀 약간 현재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체 내용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1,700원이기 때문에 약간 3,400원까지는 약간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후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서서히 지금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현재 보회수 물량도 풀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세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어느 정도 풀렸고, 리바운딩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움직임까지는 한 번은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히스토리 쪽,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쪽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탄생 파동, 쌍바닥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한번 이제 탄생 파동이 일어났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660원의 근접까지는 상승 탄력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이제 후발주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포스코 그룹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라면은 포스코 엠텍은 같은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을 주목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전체 탄생 파동이죠. 이런 20일 주기 사이클이 한번 크게 접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삼각수렴령 뒤에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약간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선 기자재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좀 오늘 차트가 잘 만들어진 부분들이 조광 ILI라는 종목이 있는데, 조광 ILI라는 종목군도 전체 최근에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저점이 낮은 쌍바닥 패턴 부분들이 좀 완성이 좀 되고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좀 관통을 좀 해줬던 부분들, 계속해서 약간 매집성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튀어줬다가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2,2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추가적으로 현재 자동차 부품주 또는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좀 이야기를 좀 했던 현재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 부분들이 약간 저평가적인 요소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적산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속임수목 2, 3일 정도 조정이 있으면은 현대건설 기계나 아니면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산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 5일선 지지가 되는 어떤 속임수목의 패턴이 있으면은 한번 그 눌림목 매수로 뭐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빠지는 어떤 그 장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한 의미 부여는 아니고 상승장이 약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지수적으로는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면 코스피가 0.36%, 코스닥은 0.64%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거시적으로 무언가 크게 바뀐 그런 환경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젯밤과 그제밤 사실은 비슷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나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선방을 했고, 그런데 나스닥 하락한 이유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들 실적 우려감이 있었고, 빅테크 기업들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이 몇몇 기업들이 실적 우려감들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외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호적인 환경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어제는 드디어 3%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 후반, 앞에가 3자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달러가 어제 밤에 소폭의 강세를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달러는 안정세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글로벌 환경 자체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는 확연히 보여지는데, 실적이 이제 문제였죠. 첫날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빠졌을 때는 국내 기업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다가왔는데 이틀 연속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수가 나스닥이 이틀 연속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의 국내 시장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런 부담 요인이 외국인의 굉장히 큰 매도는 아니지만 소폭의 매도로 다가오면서 양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대외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오늘 금요일장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으니 투자자분들도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을 이해하기 좋은 특징적인 종목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에 저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매수가 들어가는 섹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상승하는 섹터가 많지가 않은데 이 조선주들 좀 좋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사실은 조선 업황 자체가 3분기에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글로벌 환경들이 부담이 됐었는데 전 세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해양 플랜트 부분은 이 고정비가 올라가면서, 원가랑 고정비가 올라가면서 적자가 나지만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는 23년도 사실 흑자 전환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플랜트가 조금 더뎌지긴 하지만 23년도 흑자 전환이 상당히 유력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한 16%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선업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조선업에 대한 우려감들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또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현대중공업으로 좀 당겨지는 이런 요인이 되었고, 당분간은 수급이 가격도 좀 많이 매력적이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이 좀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외국인의 좀 러브콜을 계속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테마적으로도 섹터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조선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전반적인 조선주들 흐름 오늘 좋네요. HSD 엔진도 지금 현재 2%대, 한국조선해양도 2% 넘는 상승폭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현대중공업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장에서도 매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좀 SO일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SO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좀 바닥을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바닥을 사실 횡보하는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이 여름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정제 마진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의 그런 정제 마진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 3분기 감익이 예상이 되면서 이제 여름부터 3분기가 사실 들어서기 직전부터 이제는 정제 마진이 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보여지고 실적이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의 감익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어제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 10% 상승을 했죠. 굉장히 좋은 모습,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S-오일도 긍정적인 4분기 실적, 그러니까 4분기는 난방유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 정비 보수가 들어가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한 부분들, 난방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제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4분기는 이익단이 확연히 좀 좋아진다. 그리고 S-오일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나오죠. 이 배당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연말에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기대가 배당을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S-오일 4분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연말 배당을 바라봤을 때 지금 자리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S-오일입니다. 배당까지 좀 바라보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3%대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2%대 상승폭 유지하면서 8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시장에서 질문이 좀 들어온 종목을 여쭈어 보자면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로 지금 현재 특징적인 종목으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응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위메이드, 이 위믹스, 사실 이게 테마주로 묶이면서 지금은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위메이드가 작년과 재작년에 움직였던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20,000원 한 중반 정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작년 하반기에 한 11월에 지금 최고가 보니까 24만 원까지 거의 10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위믹스, 이 가상자산 때문에 테마주를 좀 묶이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왔다가 주가가 사실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5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47만 9천 원이, 47,900원이고요. 근데 이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가 가상자산들이 전체적으로 금년 들어서 분위기 안 좋으면서 위메이드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좀 급락하는 모습들 많이 나왔고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깊은데 봉은 짧은 양봉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좀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21선 위에 올려놓으면서 여기서 21선이 좀 지지하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 위믹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물음표를 많이 달았죠. 이제는. 위믹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눈초리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번에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풀리더라도 이 의심이 확 사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자리에서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던 위메이드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슈 분석과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입니다. 네, 업사부님께서 주식을 내가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다라고 하면서 시황 최근에 굉장히 자세하게 봐주고 계시고 굉장히 또 잘 맞아서 많은 팬분들이 시황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좀 혼재적인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장에서 주도주들 어쨌든 주도주만 꺾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장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 뭐 밀리는 날도 지금 나름 주도주 군들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심히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주도주로서 첫 번째 역할을 해줬던 종목인 SK 하이닉스가 어제부터 강력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오늘 그 꺾임을 확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부분들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더군다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제 금요일은 보통 뭘 사서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현금을 또 확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꺾이는 종목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나마 더 안심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죠. 과연 지금부터 꺾이는 것이 이제 상승을 완전히 접고 하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던 중에 내가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깔딱고개 와서 아이고 조금 힘드니까 살짝만 벤치에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좀 목 좀 축이고 쉬자, 이럴 것인지, 그걸 오늘 판단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자,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에 띄어진 거는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강하게 찍어 눌러서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미국 시장도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제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 다우 같은 경우 플러스예요. 나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인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연속적으로 3일 내내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는 빅스 지수가 살짝 플러스를 냈지만 그 전날 같으면 나스닥이 2% 밀렸는데도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건 아니다. 개별 기업의 이슈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적 우려감이다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우려감을 나타내는 레포트들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도 있죠. 특히 외국계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악의적으로 내리까는, 하루아침에 그죠?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는 매우 좋다 내지는 강한 종목이 리포트 하나 때문에 갑자기 뷰가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많이 매도를 안 해요. 매수를 밑에 해놓고, 밑에 이제 빨간색들 보이시죠? 빨간색들이 이제 외국인 매수인데, 그런 포인트들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그죠? 최근 매수세 좋았고 지금 눌림목 정도로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주도주 1번은 일단 쉬는구나. 그죠? 1번 올랐던 것들은 쉬는 거다. LG 에너지솔루션 하나 빼놓고 대부분 쉬는구나. 그럼 2번 분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가느냐 하면 되는데, 삼성 SDI도 약간 쉬는 듯 마는 듯한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부터 힘을 발휘했던 SK 이노베이션도 힘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현대차, 기아가 오늘은 그래도 1% 이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별로였죠, 요번에. 그래서 지금 20선까지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대차, 기아는 4번군이에요. 4번군. 20선조차도 못 가는 종목군들. 그 전에 미리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올라서져 있는 현대모비스나 HL 만도 같은 종목들은 지금 나는 4번 아니다. 나는 3번이다. 내지는 2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먼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2번군이 가다가 이 2번조차도 조금 이제 힘겨워할 때 3번군이 이제 출발을 해준 겁니다. 그런 포인트로 보시고 이 흐름이 잘 가면 4번 정도가 올라가야 여러분들 계좌가 매우 좋아지실 거예요. 4번이 올라가요. 4번은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그 주식을 산 게 올라가면은 쉽게 수익 실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이제 떨어지면, 그죠? 떨어지면은 물린 주식은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마이너스 30%, 40%까지 되어 있는 그 종목들 반등 시도했거든요. 뭐 5%, 6% 올라오는데 내가 마이너스 4%인데 10% 올라와 봤자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강하게 가는 놈들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약한 종목은 하루 올라가고 다음날 빠져버리고 하루 올라가고 이틀 빠져버리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 계좌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21선조차도 터치를 하지 못한, 그러니까 기준은 9월 30일부터입니다. 9월 30일부터 기준으로 삼았을 때 21선조차도 아직 터치 못한 종목분들이 4번에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포인트에서 놓고 본다라면 중심 20선을 가져가는데 20선을 넘어서 지금 60선 이상까지 간 종목분들이 어찌 보면 어쨌든 1번 구간이고 20선에서 이제 60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놈들이 2번 내지는 뭐 이미 감기도 해요. 왜냐하면 1번 안에서도 1번 중에 1번이 있고 1번 중에 4번이 있어요. 2번도 선두그룹이 있고 흥미그룹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무언가가 종목들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20선을 올려놓고 쉬고 있는 종목이나 다시 그거를 시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분들을 찾아낸다라면 어쨌든 오늘도 이어달리기가 가능하고 있거든요. 계주가 지금 이어달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 한번 봐볼게요. 대형주 섹터의 흐름이 좋으면 되는데 종합이 지금 49% 상승 중인데 그중에서 대형주가 64%입니다. 중형주 66%니까. 그러니까 소형주, 즉 우리가 4번에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또 빠져서 여러분 계좌를 괴롭히지만 지금 주도주 군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대형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형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벽하게 하방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어라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부분들로 지금 SK하이닉스도 LG 디스플레이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으로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적인 부분들도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뭐 미국이 연속적으로 하락했네 어쩌네 한들 지금 코스피 0.1%밖에 안 빠졌어요. 예.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서 좀 여러분들 삼성전자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괜찮습니다. 코스닥도 뭐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코스닥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렇게 나와서 역 헤드앤숄더이고 요게 이제 뚫고 가기만 하면 이 진폭만큼이 요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 그래서 61선까지는 아직은 즉 이 21동 평균선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조금만 참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21선 올라가죠. 있고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에서 종목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잠시 후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주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돼서 21선 위에서 있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진 종목이에요. 어제부터 관심 가진 종목인데 효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서는 지금 21선을 이전에 한번 터치를 하고 또 자꾸 뚫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2% 부족한 힘 때문에 뚫지를 못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뚫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20선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교동첨단 소재 사실 스판덱스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했지만 탄소 섬유 산업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산업이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에너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든 메꿔내야 되거든요. 아무튼 태양광 산업에도 지금 탄소 섬유가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빠지는 동안에도 얘는 또 탄탄하게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지수 상승이 이어진다라면 해당 종목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길게는 40만 원 보고 싶습니다만 지금 이번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 60선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20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는 그 평균치 아래로 보고서 그 아래에 60선 정도로 목표치를 잡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60선 정도를 목표치를 잡자. 뭐 지금은 한 37만 한 5천 원 될까요? 그런 부분들 밑인데 60선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30만 원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 라인 거기 잡고 대응해 보셔서 즐거운 주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심 걱정 갖고 가지 마시고 조금만 편안하게 좀 더 꺾이는 모습 확인하고 그리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서브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서브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